오늘 펜앤드마이크에서는 구미 지역, 구미을 지역구의 출마 예정으로 알려진 최우영 씨를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거부터의 행적들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시민단체 활동인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든지 리더십 아카데미라든지 그때 또 한나라당의 새정치 수요 모임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외부 인맥들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대학생 위원장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조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건데 제가 남들 도와주는 일을 좋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국회 입법부에 들어가면 법안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보좌진으로 이제 입문하게 되었고, 보좌진으로 들어가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무수석님으로 계시는 이진복 의원님을 제가 한 6년 정도 보좌진으로 모실 수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획수석으로 계셨던 유민봉 의원님을 제가 또 4년 정도 보좌진을 모시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응급실의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가능화하는 응급 의료 법안 개정안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젊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카카오톡 이렇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있죠. 선물하면 1년 정도가 지나면 10%를 차감하고 90%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국회에서 조금 역할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실무 경험 쌓고 국회의원에 도전해야 그래야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100%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 저는 국회에서 잘 훈련된 보좌진들이 국회에 많이 진입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바로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국회 내에서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초선으로 들어오시면 국회 길 찾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런 이제 비하인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국회란 영역의 자체의 업무가 사회 전체를 또 다뤄야 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좀 업무 프로세스들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정감사라는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입법에 대한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프로세스, 결산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이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훌륭한 잘 훈련된 보좌진들은 그런 것들을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인턴으로부터 이제 보좌진을 시작하면서 인턴 9급, 7급, 5급, 4급까지 제가 이제 다양하게 거치면서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이제 다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보좌진들이 치열하지 않으면 우리 이쪽 여의도에서는 도태됐을 뿐이 없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적 감각들이 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이게 사회적 변화에 못 따라간다는 건데 우리 이제 국회에 일하는 시스템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스타트업처럼 이제 탑다운의 문화가 아닌 바텀업 문화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업무 역량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을 지역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구미을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 국가 산단이 있는 보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의 심장인 곳에서 다선원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초선원들에서 그친 사례들이 구미 정치사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와서 언젠가 제가 준비가 됐을 때 구미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고향에서 애양심을 가지고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기가 이번에 2024년 총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미에 출마하는 이유는 뭐 우리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 전체 판을 놓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말을 두는 작업이다. 아주 훌륭한 재원들을 이제 법에 배치하는 작업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부합하느냐 그런 이제 질문들을 제가 스스로 했을 때 여의도 정치가 젊어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응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나이가 젊어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경험을 한 바로서는 그렇고 이제 시대 정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로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정치개혁이란 바람이 분명히 불 거다. 그 예전에 YS 대통령 시절에 그 정치개혁이란 바람이 불어가지고 현역 의원님들 42% 이제 교체 지수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그런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랑 세 번째로는 우리 경북붐이라는 곳이 경북의 22개 시군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40.6세입니다. 40.6세요? 40.6세로 가장 젊은 도시고 그리고 제가 출마한 을지역에 이 특정 두 개의 동네는 평균 연령이 35세로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이야, 엄청 젊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대의 대표성을 띄었을 때 제가 40대 기순으로 한번 들고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출마하는 건 이제 세 가지죠. 여의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 여의도 정치가 젊어지고 있는 시대 정신. 두 번째로는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의 대표성, 이 세 가지 명분을 가지고 그 바람 위에 제가 올라탈 수 있을지 없을지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려고 합니다. 공천 받고 배지 달면은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구미 지역이고 TK 지역이니까 설렁설렁 하면서 방송에 몇 번 얼굴 비추고 저 구미 TK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재선 노리고 이런 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그런 이미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국회에서 국회 보좌진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하십니다. 예, 아주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지금 정치의 영역이 기대의 영역이 아닌 실망의 영역 그리고 희화의 대상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 이제 국회가 가져야 될 문제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제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 내용이 이제 뭐 몇 억 이제 뭐 사업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들이 좀 비슷비슷하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모호하다. 사업 예산을 따오는 게 국회의원이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하는 건지 시의원들이 하는 건지 도의원들이 하는 건지 그걸 모호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될 좀 필요성들이 있다. 때로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과 지성들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젊은 나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 미시적인 그 문제들이 아닌 거대 담론,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 정신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저출산,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대선의 경험이 있고 실무로서 국회에서 14년의 보좌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광역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이는 비록 43살 81년생이지만 중앙, 국회 그리고 광역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그리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다, 신선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은 그런 것 같고 제가 앞으로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그 중앙에서 쌓은 인맥들도 있지만 그리고 지역 광역행정에서 쌓은 광역에서 쌓았던 지역의 인프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역의 인맥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젊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키워서 더 크게 부려먹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는 게 저한테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부탁드릴게요.
시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40대인 정치를 하겠다는 제 신정은 기성 정치인과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력과 경험으로 무장된 40대 예비 정치인의 거침없는 정치를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희망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